고전을 잘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죠? 일단은 옆에 현대어, 풀이라는 것들을 볼 거야. 그리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제, 특징,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 이제 밑줄 긋고 쭉 외워요. 자, 그리고 기본 문제를 풀어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될 텐데, 요렇게 공부하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현대어 풀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가 첫 번째 일단 까먹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내용들을 다 까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특징과 내용들을 보고 문제로 갔을 때 이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문제 선택지에 집어넣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벗어난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혹은 이거하고 연계된 외부 작품들이 집어넣어서 보기나 선택지 추가됐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고전 혹은 외부 지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작품을 볼 때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물론 현대어 풀이가 있을 텐데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아니라 화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됐죠? 이 부분을 왜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고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지를 만들어요. 됐죠? 자, 첫 번째, 뭐라? 시는 이 구절을 말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왜 말했을까를 떠올리자. 그러면 화자가 말합니다. 생은 삶이야. 그죠? 사는 죽음이야. 그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현대어 풀이를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니까 이 여기는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뭐지? 이승이지. 이승에 있다. 뭐가? 삶과 죽음의 길이.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한다? 머뭇거린다. 그럼 주체는 누구야? 화자인 나야. 월명사라는 승려인 화자인 나가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야. 삶과 죽음의 길 앞에서. 그럼 이 머뭇거린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두렵다 혹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나왔어.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왜 두렵다라고 말을 했지까지 가시면 돼요. 왜 두렵다라고 말을 했겠니?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기 때문에. 누가 갔다고 그랬죠? 노래 제목을 그래서 본 거야. 제 막내가 누이가 간 거죠. 누이가 죽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는 화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되죠? 누이가 되겠죠. 됐죠? 그럼 자, 나는 이승이 지금 내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갔기 때문이야. 그러면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다라는 거는 어떤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아,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요걸 조금 다른 말로 요절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1부터 4까지 우리는 요거를 기서결 구조에서의 기, 즉 3단 구성의 첫 번째 기라고 놓고 봅니다. 그러면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허망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 정도가 되는 거죠. 혹은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야. 선택지를 만드는 거야. 아, 현대어 풀이를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끄떡끄떡. 자, 어떻게 된다? 나중에 되면 까먹는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를 놓고 우리는 선택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정보만 가지고도 선택지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죠? 화자는 죽은 누이에 대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누이를 생각하고 있다. 그 죽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 되겠죠? 혹은 요절한 누이를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래도 되겠죠.
이해돼? 그리고 화자의 생각과 마인드를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선택지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가 중요해. 그런 식으로 작품을 보셔야지 현대우프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 이해돼? 왜? 까먹을 거니까. 괜찮아? 왜 이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막 어떤 말들은 기억이 되고 어떤 말들은 기억이 안 되고 막 그럴 거야. 기억에 오래 남는 말들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 내가 그게 납득되는 말들, 이해되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납득되고 이해되면 이 의미가 뭔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적인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의 나가 누구라는 거야? 화자인 나가 아니라는 거. 누이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허망감을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줄.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이니까 여기까지. 이게 사실상 4, 4, 2. 총 10개의 줄인데 4, 4, 2. 이렇게 3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에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능은 모르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근데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 어느 가을 떨어진 이른, 다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진 잎처럼 누이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처럼이니까 우린 이걸 그냥 쉽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다른 말로는 직유지. 처럼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또 선지를 만들어봐. 화자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돼요? 그쵸? 자, 근데 뭐에 비유를 했냐면 요렇게 나무가 있으면요, 얘들아. 이렇게 가지에 나뭇잎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뭇잎이 1년 12달 내내 물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매달려 있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화렵수라고 해서 나뭇잎파리는 때가 되면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 때가 언제야? 보통 가을 겨울 정도가 되면 가을에는 주로 저기겠구나. 가을 늦가을 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겨울 때 이제 가지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꽃이 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오 마이 갓! 그럼 여기에서 얘는 누이가 죽은 게 너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니까. 근데 결국 그 누이의 죽음은 자연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 이해돼? 그러면 누이의 죽음을 자연현상에 빗대고 있구나. 됐어요? 한 발자국 더 나갈게. 자, 그런데 누이의 죽음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이 방식은 세련됐어. 되게 옛날스러워. 세련된 거야. 왜냐면 기준점이 얘들아 아까 내가 이거 언제 쓴 거라고 그랬지? 신라 시대잖아.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죽음을 이렇게 자연현상에 비유했다라는 그 비유적 표현 기교가 우리는 세련됐다라고 봐야 돼. 문학적 기교에 세련된 자연현상이 비유된 이런 어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하셔야 돼. 이해돼? 그러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깨우침 내지는 깨달음 혹은 생각이야. 이해돼? 너희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너희들과 나중에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쪽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우린 다 죽게 되어 있어. 맞죠? 전 영원히 살겠습니다. 손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왜? 이게 자연현상과도 같다라는 거죠. 아,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나 너무 놀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구나. 마치 뭐처럼?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됐죠?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